벌써 제가 두 번째 블로그를 시작하고 3달이 지났는데요.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드디어 애드포스트를 블로그에 달았어요. 오늘은 애드포스트에 대해 조금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블로그로 돈을 버는 걸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가장 기본이 되는 수익화 구조가 바로 애드포스트예요. 애드포스트는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밴드에 광고가 달리는 거예요. 이 3개의 미디어 중에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가 있다면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블로그만 운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애드포스트는 네이버에서 블로거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한 보상 서비스로 만들어졌어요. 요런 화면이에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포스팅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단에 광고라고 보이죠? 그리고 여기 파워링크 광고입니다라고 여기 또 광고가 보입니다. 요게 애드포스트거든요. 이거를 누군가 클릭을 하면 내가 수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블로그에 이렇게 광고가 달릴 수 있냐? 또 그건 아니에요. 가입 조건이 있는데요. 만 19세 이상 네이버 이용자, 개인 사업자, 영리법인 모두 가능하고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그리고 실명 인증된 네이버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면 됩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어요. 다만 미디어를 등록할 때 최소 조건이 또 있는데요. 바로 블로그를 개설하고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블로그 개설이 90일이 넘었다 하시는 분들은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거예요. 제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경제 블로그를 운영한 지는 10년이 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애드포스트를 단 건 19년 후반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런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애드포스트가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는데요. 알아보니까 2009년에 애드포스트 베타 서비스가 오픈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2008년에 파워 블로거들에게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2010년에 전체적으로 이제 블로그에 오픈이 되었다고 해요. 제가 2010년도부터 블로그를 했는데 이걸 2019년에 안 거예요. 역시 아는 게 힘이죠. 제가 경제 블로그로 운영을 하기 전에 육아를 주제로 좀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어떤 글이 네이버 메인에 노출이 된 적이 있었어요. 메인에 노출이 되니까 하루에 방문자가 한 5만 명 정도 들어왔는데요. 정말 급격하게 방문자 수가 늘더라고요. 그런데 애드포스트가 안 달려 있었죠. 가입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수입은 하나도 없었죠. 저는 아직도 그때가 정말 아쉬운데요. 블로그 방문자가 하루에 5만 명이나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키워드 글을 열심히 정말 써도 방문자가 뭐 10,000명, 2만 명 정도지 진짜 5만 명 이상 넘어가는 건 네이버의 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애드포스트는 지금은 당연히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 미디어 등록 최소 조건이 90일 이상이니까 그거를 기억하시고 한번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신청을 하고 또 네이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누구나 신청을 했다고 승인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 이유를 네이버 측에서 설명을 하기를 이 블로그가 광고 매체로 최소한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네이버는 뭘로 판단을 하냐? 바로 방문자 수, 페이지 뷰, 게시글 수 등을 토대로 검수를 진행한다고 해요. 여기서 그 방문자 수는 당연히 하루에 내 블로그에 얼마나 오는지를 판단하는 그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 페이지 뷰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와서 그 몇 개의 포스팅을 봤는지 그거를 좀 판단하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뷰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하는 방법은 그 내 글 아래에 또 다른 내 글 링크를 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다른 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제 글을 이제 포스팅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포스팅을 하고 하단에 또 다른 제 블로그 링크를 넣어요. 이렇게 넣는 이유는 저는 이제 좀 제 블로그에 오신 분들이 저를 좀 궁금해하고 다른 글들을 보면서 아임플래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도 아임플래너와 같이 좀 소통을 하고 싶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저는 제 글 이렇게 아래에 또 다른 제 글을 넣어두는데요. 그래서 누군가 들어왔을 때 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또 아래 글을 이제 또 클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또 이제 클릭을 해서 보다가 저는 또 요 글에 이제 다른 링크를 또 넣어두는 거죠. 또 이제 읽으실 만한 글들을. 요런 식으로 좀 내 글 밑에 링크를 넣어두면은, 그래서 이웃들이 들어왔을 때 내 블로그를 이제 하나의 글만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글도 보면서 좀 구경을 할 수 있게
그러면서 페이지 뷰를 늘릴 수 있게 그런 전략을 쓸 수 있는 거죠. 요거 방법 굉장히 좋으니까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애드포스트로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분들이 승인 후기를 남기셨을 텐데요. 제 두 번째 블로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신청 당시에 방문자가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됐었고요. 게시글은 99개, 그리고 이웃수는 154명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가 코칭을 해드린 분 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애드포스트 신청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승인을 받으셨어요. 당시에 방문자가 한 100명 정도 들어오는 블로그였어요. 이분도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당연히 애드포스트 조건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좀 오해였죠. 그래서 제가 좀 되실 것 같다, 바로 승인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코칭이 끝나고 바로 신청을 하셨고 다음날 승인을 받으셨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승인은 빠르면 하루, 오래 걸리면 5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보통 신청을 하면 다음날 정도에는 결과가 오는 것 같아요. 사실 그 하루 방문자 몇 명 이상, 그리고 이웃수 몇 명 이상은 정해진 건 없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또 기록용으로 하나 블로그 계정이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제가 일상을 기록하는 용도로 쓰고 있어서 방문자 수도 거의 얼마 없거든요. 근데 한번 신청을 해봤더니 보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포스팅이 얼마나 양질의 글인지, 그리고 이 블로거가 꾸준히 글을 쓰고 있는지, 뭐 다른 사람들한테 검색이 잡히는 글도 쓰고 있는지, 그거를 좀 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보류가 되면 그 일정 수준이 된다고 판단을 했을 때 다시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 두 번째 블로그 애드포스 수익이 얼마였을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그 경제 블로그는 방문자 수가 뭐 10,000명, 20,000명 정도 되니까 애드포스 수입은 당연히 높죠. 그런데 이 방문자가 300명에서 400명 들어오는 블로그는 과연 애드포스 수입이 얼마일까? 저도 너무 궁금해서 승인이 되고 바로 다음날 결과가 떠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요렇게 20일에 이제 19일에 아마 제가 18일인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19일에 승인을 받고 20일에 95원 들어왔더라고요. 95원 들어오고 21일에는 266원, 그리고 22일에는 930원, 그리고 1,000원이 넘었을 때도 있어요. 약간 요런 수준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때 방문자 수는 얼마인가 조금 궁금하시죠? 그래서 또 방문자 수를 보여드릴게요. 방문 횟수. 요 방문 횟수 보시면 19일에 447명 정도 들어왔고 20일에도 요 정도.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들어왔거든요, 평일엔.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좀 빠져서 한 300명대로 들어오고, 한 요 정도 방문자 수가 됐을 때 이제 애드포 수입이 뭐 한 200원, 300원, 그리고 많으면 1,000원 요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그 검색으로 잡히는 글을 쓰고 있고요. 당연히 방문자 수가 좀 아직 적어서 수입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수입이 소소한데 광고가 달리니까 조금 느낌이 다른 거예요. 아무래도 키워드를 찾아서 글 쓰는 게 힘이 드는 일이잖아요. 힘이 들지만 이렇게 힘들게 글 쓰는 것만큼 그 보상을 네이버에서 해주니까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하면서 돈을 벌고 싶어 하시는데요. 애드포스트가 가장 기본이 되는 수익화 구조죠. 그래서 애드포스트 수입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 애드포스트는 누군가 내 블로그에 와서 광고를 클릭해야지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봤을 때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누군가 내 글을 읽다가 실수로 클릭했을 경우. 두 번째, 이웃이 도와준다고 클릭했을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정말 관심 있는 광고가 달려서 궁금해서 눌렀을 경우. 제가 생각했을 때 케이스는 이 세 가지뿐인 것 같은데요. 방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애드포스 수입은 높아져요. 바로 1번의 이유 때문이에요. 1,000명이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10명이 실수로 광고를 눌렀을 경우와 10,000명이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한 100명 정도가 눌렀을 경우. 어떤 블로그가 애드포스 수입이 높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서 애드포스 수입을 좀 늘리는 법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방문자를 늘리는 글을 쓰시면 됩니다. 2번은 생략하고 3번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공동인증서 발급에 관한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공동인증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검색을 하고 제 블로그에 들어올 경우가 있겠죠. 얼마 전에 제가 쓴 글에 달린 파워링크 광고예요. 공동인증서가 궁금해서 들어온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본문 글을 다 읽고 아래 광고를 봤을 때 어떠신가요? 누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본문과 광고가 연관이 많은 글이라면 사람들의 클릭률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광고 단가는 그 키워드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클릭률이 적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애드포스 수입이 높은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단가 키워드만 찾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저는 그 일시적으로 그 애드포스 수입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늘 고단가 키워드만 찾아서 장기적으로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어차피 우리는 블로그를 계속 할 거고 계속 글을 써야 애드포스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는 글, 관심 있는 글을 쓰는데 집중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래야 블로그가 더 재밌어지고 글쓰기가 즐거워질 테니까요. 꾸준히 글을 쓰다 보면 지수도 언젠가 높아지고 방문자도 퀀텀 점프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도 그 두 번째 블로그에 꾸준히 글을 쓰면서 계속 성장을 시켜 나가 볼 거고요. 저도 당연히 그 블로그를 하다가 힘든 순간이 오거든요. 아, 이렇게 언제까지 내가 글을 써야 할까? 과연 이게 맞는 길일까라는 순간이 계속 와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 또 방법을 찾고 그 고비를 이겨낸 만큼 블로그가 성장을 하고 저도 성장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좋은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요즘 주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좀 올리고 나서 댓글 하나씩 볼 때마다 진짜 힘이 나서 그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